자, PT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궁금하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거죠.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장이 어떤 거냐.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미국 신용등급이 왜 강등했을까요? 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디폴트 우려 이야기가 지금 해마다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 디폴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꽤 오래됐죠. 나온지 거의 바이든 정부 때부터 되고 나서 계속 나왔고 트럼프 정부 말기 때도 나왔는데 결국엔 미국 디폴트는 어떤 상황을 디폴트라고 하죠?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대출을 통해서 늘려가지고 빚으로 막는 방법이 있다. 근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가는 뭘로 돈 벌어요? 당연히 세금. 근데 세금이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가 유독 심각하겠지만 경기가 세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걷어갈 만한 그런 경기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도 역시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 물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코로나 때 워낙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수입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올리고 있는 거 보면 법인세 이런 거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 어떤 세금을 올리겠어요. 서민들 세금을 올려버리면요 소비가 안 돕니다. 그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막았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소비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직접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게 막 부자들이 싫어서 부자들이 막 너네 돈 벌었으니까 세금 더 걷어야 돼 이런 건 다 둘째치고 경제가 안 좋을 땐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돼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려도 되지만 특히 지금처럼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민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요 소비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했던 거랑 윤석열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막 물품을 받으면서 뭐 요리를 받든 서비스를 받든 물건을 받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또 생산자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썼으니까 또 원료를 다시 사야 되고 그러면은 원료를 다시 사야 되니까 그 도매업자들 그 다음에 그 원산지들 이러면서 소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소비가 돌지 않기 때문에요 자영업자들은 직접 지원해서 돈을 받았어요 어려운 걸 넘길 수가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건물주 아니면 은행 그러면은 통화 승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게 아니라 위험한 것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그리고 빚을 빚으로 계속 막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커진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세금을 올릴 수가 없다. 세금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소득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 일단은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죠. 유동성을 풀어야 되니까. 유동성을 풀었는데 얼마나 많이 풀었냐? 이거는 대차 대조표를 보면 나오죠. 자,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걸 보이지만 크게 봤을 때 그 전에 가장 많이 풀었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011년부터 또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이딴 짓거리 하니까 요때 좀 한 번 더 풀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긴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긴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미중 무역전쟁 터져서 어느 정도 다시 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확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만큼 늘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 전에 늘린 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여태까지 늘렸던 거에 거의 더블로 늘렸으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렸죠. 즉 대출 원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해줬을 거고 이것이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대출을 통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한 거예요? 대출 한도 상향. 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출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디폴트 이야기가 나와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뭐 2등급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5등급인 사람이 6등급으로 떨어진 거. 뭐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신용등급 올리기 위해서 뭐를 해요? 물론 신용등급 올리기 위해서 뭐 거기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대출 받은 것을 잘 갚아야지 신용등급이 올라가죠. 대출 받은 것을 안 갚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20대가 신용등급 우습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 막 인터넷 썰로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비가 나왔다. 핸드폰비가 10만원이 나왔으면은 5만원만 갚고 다음 달에도 5만원만 갚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계속 써지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용등급이 아작이 나 있었다. 이런 것처럼 빚을 잘 갚아야 돼요. 빚을 잘 갚아야 되고 빚을 축소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은 축소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빚은 그대로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5억인데 자산이 3억이에요. 빚이 5억인데 자산이 100억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용등급이 높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높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 한도 상향까지 해가는 와중에 대출을 막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갚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산들이 빨려 들어온다. 즉 양털 깎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시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12년 만에 재발을 했다. 미국제 달러 무사할까? 그래서 미국제 달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신용등급이 AA에서 AA 플러스로 낮춰졌고, 그런데 바로 직전에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가 2011년이었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어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를 올리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올리고 미국의 자금이 몰리게 하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럴 때 미국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그랬죠. 저희 분명히 며칠 전에 이 기사 뜨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다 만다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혹은 뭐 금리 정점에 도달한다든가 이랬을 때 미국 국채 가격이, 그 국채 선호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외국 자본을 싹쓸이를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죠. 미국이 지금 금리 올리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계속 동결하겠다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이야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간보고 있는 건데, 이때 금리를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미국이 금리 딱 동결했을 때 어디서 자금이 빨려 들어가겠느냐. 그때 부랴부랴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금리 올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011년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2011년에 무슨 이벤트가 터졌어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된 뒤에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잖아요. 국내외적으로 생겨난 문제들 가장 큰 이슈, 2011년에 생겨난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를 뽑으면 저거 아니에요? 그때는 유럽이 자금을 빨렸지만 지금은 유럽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ECB에서도 미국이 금리 올려? 우리도 금리 올려. 미국이 금리 올려? 우리도 금리 올려. 미국이 다음 해에도 금리 올린대?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 금리 올린다고 발표해. 미국이 9월에는 금리 올릴지 말지 일단은 지표를 보겠대? 그러면 우리도 가능성만 열어주자. 지금 ECB가 하고 있는 게 계속 미국 연준 FOMC 회의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유로존 때 당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몇 번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미국이 달러 인덱스와 채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이 나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억눌러왔던 환율 이런 것도 칠 수가 있고,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는 환율 안정됐으니까, 미국이랑 금리차 많이 벌어졌는데 환율 안정됐으니까 버티는 거죠. 왜? 일단 미국이랑 금리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금리차가 이렇게 났는데 자금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수법. 자, 예금금리랑 국내 원화 예금금리랑 달러 예금금리 한번 비교해보세요.
원화 예금금리 3% 이야기 나올 때 달러 예금금리 5% 6%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왜 달러 예금은 그렇게 금리가 높을까요? 달러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달러 많이 가진 외국인들한테는 금리 쭉쭉 내주고 원화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호구로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환율 막았는데 위험하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수익이 달러 예금이 금리가 높으니까 한미 금리 차가 나더라도 달러 예금 금리를 높여주니까 외국인들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속 가능한 일이 아닌데. 요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달러 가치 올리는 것 그리고 미국의 채권 가치를 올리는 것 요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많이 빨려 들어갈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환율에 대해서도 다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달러가 많지 않으니까 국민연금이나 일본이랑 달러 스워핑을 했죠. 일본이랑 엔화 스워핑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랑 달러 스워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일본이 많이 도와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일본 자본도 빨려 갈 테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요. 오히려 미국에서 자금을 흡수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혹은 달러를 뭐 푼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